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의 보름이라는 여인이 흘러들어와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을 남편을 일찍 여인 가여온 과부로만 알았습니다.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조용한 여인,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아는 보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보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보름의 남편 이아전은 이 고을 관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아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아전은 고을의 세곡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세곡의 양과 실제 조정에 올라가는 장부의 수치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아전은 조심스레 그 진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아전은 비싼 계곡에서 실족사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은 그 말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산길을 오가며 단 한 번도 발을 헛디딘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은 남편의 죽음에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이 고을에 다시 흘러들어와 과부 행세를 하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이 마을에 정착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마을 이장 만석이 보름에게 자주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자네 혼자 사는 것이 참으로 딱하이. 내 잘 보살펴 줄 터이니 내게 시집 오는 것이 어떻겠나. 보름은 그런 만석의 수작을 번번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장님, 소녀는 아직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그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만석은 겉으로는 웃으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만석을 경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름이 몰래 조사해 본 결과 만석이야말로 3년 전 세곡 비리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파헤쳐야 한다. 보름은 밤마다 몰래 관아 근처를 서성이며 만석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런 보름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과부로만 여겼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은밀히 암행어사 한 사람을 이 고을에 파견했습니다. 이름은 시연이라 했습니다. 시연은 이 고을의 현감 정씨가 세곡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신분을 숨긴 채 거린 행색으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시연은 며칠간 고을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장 만석의 집 뒷마당이 유독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낯선 사람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의 집 뒷마당을 감시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공교롭게도 과부 보름의 집 앞이었습니다. 시연은 그날부터 밤마다 보름의 집 앞 골목에 몸을 숨기고 만석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연이 미처 몰랐던 것은 보름 역시 같은 시각 같은 곳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과부 요즘 밤마다 낯선 사내를 들인다지. 세상에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참으로 해픈 여인이로구먼.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그런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시연이 보름의 집 앞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 뿐 정작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갓을 눌러쓴 사내가 그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을
지나가던 몇몇이 목격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부풀려졌습니다. 이 소문을 가장 반긴 것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옳거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이 만석은 자신에게 시집 오기를 거절한 보름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터라 이 소문을 은밀히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듣기로는 그 사내가 예사롭지 않은 자라고 하더구먼. 혹시 도적의 끈아풀이 아닌지 모르겠소. 만석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 안악들을 하나둘 불러 모아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저 과부가 시집을 때부터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지 않았는가. 갑자기 낯선 고을에서 흘러들어와 정착한 것도 그렇고 말일세. 안악들은 만석의 말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하네.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확실치 않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여인일게야. 이렇게 만석의 손에서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하게 부풀려졌습니다. 심지어 만석은 몇몇 마을 청년들을 시켜 밤마다 보름의 집 앞을 지키며 그 사내가 나타나는지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 사내가 나타나거든 즉시 나에게 알려라. 내 직접 관하에 구할 것이다. 만석의 속셈은 단순한 앙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관아에 끌려가 국문을 당하면 혹여 만석 자신과 관련된 비밀까지 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입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보름은 밤마다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낯선 사내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자는 대체 누구인가? 혹시 만석이 보낸 자인가? 아니면 보름은 처음엔 그 사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관아의 끈아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경계했습니다.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낮에는 기생월선을 찾아가 그 사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월선은 보름의 오랜 벗이자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함께 캐고 있는 유일한 협력자였습니다. 언니, 그 사내의 정체가 심상치 않아요. 거린 행색이라고는 하나 걸음걸이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월선의 말에 보름은 더욱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혹여 저 자가 내 뒤를 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은 그 사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은밀히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보름은 마침내 그 사내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요? 어찌 남의 집 앞을 매일 밤 서성이는 것이요? 보름이 다급히 소리치자 시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거린일 뿐이요. 오해하지 마시오. 거린이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단 말이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소. 시어는 보름의 날카로운 눈빛에 오히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어찌 나를 이리도 예리하게 살피는가. 두 사람은 서로를 팽팽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낯선 사내와 의심 많은 과부의 대치였지만 실은 둘 다 서로에게 말 못할 비밀을 숨기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보름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시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욱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여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예사 과부가 아니야. 다음 날 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름과 정체 모를 사내가 한밤중에 다투는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과부가 필시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게요. 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현감에게 은밀히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날이 마을에 수상한 과부가 하나 있사온데 매일 밤 낯선 사내를 만나고 있다 하옵니다. 혹시 이것이 근자에 떠도는 암행어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옵니다. 정현감은 그 말을 듣고 낯빛이 굳었습니다. 사실 정현감은 최근 암행어사가 은밀히 파견되었다는 첩보를 이미 듣고 몹시 불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국문하여 밝히면 되리리다. 이 소식은 곧 시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연은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감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지금 정체를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무렵 월서는 만석이 사람을 풀어보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직접 그 진상을 알아보고자 나섰습니다. 월서는 만석의 술자리에 은근슬쩍 끼어들어 취기가 옳은 만석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이장 어른, 요즘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허허, 별일 아니다. 그저 마을에 수상한 자가 하나 있어서 말이지. 월선이 능청스럽게 술을 따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수상한 자라니요. 소인도 궁금하옵니다. 만석은 취기에 무심코 속내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부가 무언가 캐고 다니는 낌새가 있어서 말이야. 자칫하면 나에게까지 불똥이 튈지도 모르니 미리 손을 써야지. 월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자리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보름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날 밤 월선을 미행하던 만석의 하수인에게 그 뒷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 기생 아무래도 그 과부와 한통속인 듯하구나. 만석은 이제 월선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보름을 둘러싼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보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보름이라 하였소. 내 그대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소. 보름은 경계하며 시연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나는 그대를 믿을 수가 없소. 그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소. 이장 만석이 그대를 현감에게 고했소. 낯선 사내와 밤마다 만난다는 죄목으로. 보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요? 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그대에게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거린이 아니요. 실은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요. 보름은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그렇다면 어찌 매일 밤 내 집 앞을 서성인 것이오. 그것은 그대가 아니라 이장 만석의 집 뒷마당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소. 그의 집 뒷마당이 훤히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대의 집 앞이었기 때문이오. 보름은 그 말의 순간 얼떨떨했지만 이내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석을 감시한다니. 그렇다면 그대도 세곡 비리를 캐고 있는 것이오? 시연은 그 물음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대가 어찌 세곡 비리를 아는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나는 진짜 과부가 아니오. 3년 전 내 남편은 이 고을의 아전이었는데 세곡 장부의 비리를 캐다 실족사로 위장되어 죽임을 당했소. 나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시연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남편이 밝히려던 비리가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오?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가 지난 몇 달간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른 방향에서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대를 의심한 것을 용서하시오. 그대 또한 나를 의심하였겠지. 피차 마찬가지요. 그러나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함께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그날 밤 그동안 각자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모아온 증거와 시연이 조사한 첩보를 맞춰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정현감과 결탁하여 세곡을 빼돌리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진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전의 죽음 역시 정현감의 은밀한 지시로 만석이 사람을 시켜 버린 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하전이 진상을 조정해 고하려 하자 현감이 만석을 시켜 그를 죽이고 실족사로 꾸민 것이었소. 보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을 죽인 자가 바로 정현감과 만석 두 사람 모두요. 보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시연은 보름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석의 뒷마당에서 오가는 은밀한 거래 현장을 덮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만석의 집 뒷마당에서 정현감이 보낸 하인과 만석이 은밀히 곡식을 빼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만석과 하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관하로 들이닥친 시연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죄, 무고한 아전을 살해하고 실족사로 위장한 죄, 이 모든 것을 밝힐 증거가 여기 있다. 정현감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보름이 나서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고 월선 역시 그동안 모아온 정황들을 증언하면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내 이놈, 그 죄를 낱낱이 자백하라. 결국 정현감과 만석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몇 달 뒤 조정에서는 정현감과 만석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 아전의 억울한 누명도 마침내 벗겨져 나라에서는 그 충심을 기려 뒤늦게나마 작은 벼슬을 추증했습니다. 보름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시연은 그런 보름의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서로를 의심하며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실을 함께 밝혀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소. 그런 사람의 뜻을 이어받은 그대 역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보름은 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사나리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동안의 오해를 깨닫고 보름에게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몰라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했구려. 부디 용서하시게. 보름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보름과 시연이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다르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그 후로도 오래도록 서로를 아끼며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심은 결국 반드시 빛을 보는 법입니다.